그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도 미끄러져가지고 갈비도 금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집을 줬으니까 충분한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시사 현장백 윤주성입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몸과 마음이 더욱 움츠러드는 요즘인데요. 유난히 매서운 겨울, 시사 현장백은 오늘 아프고 가난한 이웃들의 집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 없는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간, 바로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요. 그중에서도 60%는 거동조차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계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이분들이 10평 남짓한 비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임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 뇌병변 장애 2급 정춘식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9년째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정 씨.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정 씨에게 집안 곳곳은 아직도 장애물 투성입니다. 세탁기라도 한번 돌리려면 불편한 몸으로 가까스로 베란다 문턱을 넘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오다가 위험한 순간도 여러 차례. 미닫이 문을 아예 뜯어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저기 다리가 편하니까 이 발이 좀 끌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은 문에 유리 있잖아요. 거기도 머리도 받아가지고 깨버리고. 한 장애인 단체의 도움으로 설치한 안전바. 여기에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샤워하다가 예.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쪘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뭐 많이 다치셨어요? 예, 갈비뼈에 금이 가가지고 병원에 한 2주 동안 입원을 한 2번이나 했어요. 지체장애 1급 김만식 씨의 귀갓길. 집안으로 진입하는 것부터 힘겨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반신 장애를 안고 있는 김 씨. 관리사무소의 건의에 주방 싱크대를 겨우 낮게 설치했지만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탓에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정면에서 보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굉장히 불편하죠. 몸알라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높이의 이 속이 파여 있는 싱크대 이런 것으로 이제 개조가 돼야죠.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집. 하지만 베란다 문턱은 높고 찬장은 손에 닿질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럼 됐지 않냐. 그거는 단순히 생존만 하라는 거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는 아파트 내부의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취재팀은 장애인들과 함께 영구 임대 아파트의 편의시설 실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출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점자 블럭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승강기는 전동 휠체어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습니다. 행여 복도에서 휠체어 2대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전동 휠체어 한 대의 폭은 64cm, 복도 폭은 120cm에 불과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합니다. 요것은 전동 휠체어는 여기서 돌아지는데 전동 휠체어는 스쿠터는 저기서부터 계속 밖으로만 와야 돼요. 돌 수가 없어.
이 통로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건데 스쿠터 탄 분들은 더 불편하죠.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쉼터인 넙지간 필로티 공간. 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높은 계단에 막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턱 때문에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선생님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기를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영구 임대 아파트 주변의 상황은 어떨까? 역시 장애인들에게는 곳곳이 힘겹게 넘어야 할 높은 벽. 오르막은 경사가 너무 심해 혼자 힘으로는 오르기가 버겁고 시각 장애인들에겐 흉기나 다름없는 볼라드는 점자 블록 등 안내판 하나 없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찾기 힘듭니다. 빈곤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면 우리 책임을 다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강주의 15,000세대가 다 그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 고립과 질병을 장애를 안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정상적 어떤 삶을 사는 걸 기대하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광주 북구의 또 다른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민 장수만 씨에게 이곳은 애환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장애인 주차장. 하지만 이렇게 온전한 장애인 주차면을 갖추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은 형식적인 주차면만 있을 뿐 승하차 시 휠체어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바닥과 구역선의 색상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또 안내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다는 장수만 씨. 절대 불가하다고. 절대 불가하다 그랬어요? 예, 불가하다고 그랬고 관리 소장도 이거 계산하려면 오히려 더 좋다. 나는 더 심해질 거라고. 관계기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LH와 관리사무소는 책임 떠넘기에 바빴고 결국 국가인권위 유권 해석을 통해서야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장 씨의 바람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 주민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광주 영구 임대 아파트는 모두 11곳, 14,000여 세대. 그 가운데 장애인 가구가 26%, 노인 가구가 47%. 대다수가 소위 주거 약자로 그에 걸맞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LH와 함께 영구 임대 아파트를 운영하는 한 축인 도시공사.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대책은 있을까? 옛날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우리 현관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장애인 출입구가 막 경사가 높다든가 이런 거 전면 개보수를 했고요. CCTV 같은 걸 강화를 해가지고 그쪽 안전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예산과 운영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 그분들만 계속해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한에는 나중에 일반인들도 이제 수급자신데 장애나 노약자가 아닌 그 일반인들도 한 60% 정도 들어가 사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호수가 계속 변동이 됩니다. 좋은 정책을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집을 다 개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한 30%라도 그렇게 개조하면 그런 집에는 장애인들이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우선 배정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이렇게 배정해 줄 때. 기존 집도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대부분 90년대 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쯤이면 대개 리모델링을 할 때입니다.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또한 주거약자의 주거권 문제는 사실상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장애인의 문제고 가난한 노인의 문제지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가난해지거나 나는 저 상태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인의 50%가 가난해요.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 가난한 50%에 해당이 안 되겠지. 헌법 제35조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주거권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이 최초로 공급되고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영구임대 아파트의 주거권은 여전히 80년대 그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걸까요? 대구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지체장애 1급 박남선 씨의 집입니다. 몇 달 전 대구도시공사의 장애인 맞춤형 시설 개선 서비스로 집안을 새 단장했습니다. 이후 박남선 씨의 생활 환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바꾸신 것들 중에서 가장 편한 게 뭐예요? 문 열어서. 현관 문 열어서. 기어다니시니까 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생활하다 보니 다리 곳곳에 굳은 살이 다 박혔다는 박 씨. 장애인들은 거기가 있잖아요. 손님이 오면 문을 열어주기 위해 5m가량을 기어가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름 열렸습니다. 가잖아요. 빨래 건조대의 높낮이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의 도움 없이도 척척 빨래를 걷고 넣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별 어려움 없이 전등도 켜고 끕니다. 박남선 씨는 혼자 살다 부지런한 딸 하나를 옆에 끼고 사는 것처럼 생활이 확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가 봐야 되지 뭐. 안 그러면 기가가 내 받하고 받잖아요. 받등하고. 그만큼 해먹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집을 바꾸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전동 빨래 건조대 설치 비용 30만 원, 리모컨 도어락 30만 원, 슬라이딩 도어 15만 원, 전등 스위치 리모컨 3만 원.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7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대구도시공사가 지난 4년간 바꾼 영구 임대 아파트는 251세대.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배리어 프리 사업. 대구도시공사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특성을 감안해 영구 임대 아파트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지방공유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 부분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사회하는 사회 공공관계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가장 큰 게 효과 큰 게 영구 임대주택의 생활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시설 배리어 프리 사업이다. 아파트 회관 입구에 설치된 전동 휠체어 무료 충전소.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웃을 만나는 그 시간에 전동 휠체어도 충전도 할 수 있게 배려한 이곳 역시 배리어 프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애자들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도 충전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래가 이제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임대 아파트로 발송되는 각종 고지서 등에는 이렇게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음성이 나오는데 시각장애 입주민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대구 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종합 안내 납부하실 금액 36,500. 초창기 물리적 장벽을 거두는 데 그쳤던 사업들은 차츰 장애인들의 생활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의료 장비 등이 늘어날 경우 평수 이동이 가능하고 노약자 장애인들에게는 3층 이하의 저층을 우선 공급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벽도 조금씩 허물고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예산은 10억 미만에 투입을 하는데 어떤 그 효율 자체는 100억을 투입했는 것보다 큰 효율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우리 지역에도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담양의 한 국민 임대 아파트. 이 아파트 일부 세대는 아예 시공 자체를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아파트로 전면 개조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경사로의 기울기며 면적까지 기존의 아파트와는 차이가 큽니다. 이 통로 폭도 저희는 예전에는 1.2m였는데 통로가 1.5m까지 폭이 커져서 휠체어가 지나가고 교체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교체가 가능하게끔 이제 그렇게까지 설계가 좀 폭이 좀 넓어진 거고요. 근데 회전 방향 확보를 위해서 좀 저쪽에도 요유폭을 좀 많이 뒀습니다.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설치했고 출입구 복도엔 장애인과 노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기존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문턱도 휠체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욕실 문도 미닫이로 만들었고 그 폭도 더 넓게 설계하는 등 곳곳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삭 연락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비상벨 누르면 세대에 전파가 돼요. 자꾸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요. 예, 자꾸 일어나고. 좋아요. 아파트 공동시설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대가 설치됐습니다. 전체 150세대 가운데 12세대를 아예 처음부터 주거약자를 위한 아파트로 설계했습니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개인에게 맞는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장애 등급별로 신청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별도로 또 한번 아까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분양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품목들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걸 신청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설치를 해주는 거죠. 광주 남구에서는 지체장애인 강경식 씨. 요즘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안경점에 들러 안경 상태도 점검받고 안경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눕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경식 씨 같은 휠체어 장애인들에겐 좀처럼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전 직원들이 다 나가서 모시고 온 분과 합심을 해서 네 군데에서 들고 들어서 안경원에 이동을 시키고 밀고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좀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리고 오신 분이 직접 이렇게 장애인분이 많이 미안해라 하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저 통로 때문에 훨씬 좀 자연스럽고 편하게 오실 수 있고
뭐 직원들도 좋아하고 특히 이제 장애인분이 좀 편안해 하시라니까 좋고 또 이런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가실 분도 일부러 이쪽이 더 수월하니까 좀 찾아오시기도 하고. 몇 달 전 경식 씨는 몇몇 지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무장의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을 꾸렸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곳곳에서 만나는 계단 하나가 장애인들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무장의 남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경사로에 지역사회와 장애인이 어울려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들이 저희만의 외침이 아니라 같이 하면 분명한 의식 변화가 그까지만 오게 되면 저희가 굳이 그렇게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충분할 거를 같다.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민주도로 이런 아사모 활동처럼 되다 보면 관과 함께 민관 협력 네트워크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세상을 잇는 또 하나의 길. 그 출발은 주거 약자들이 머무는 삶의 공간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수급자 60대 초반 어르신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수급자 생활을 이 동네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징역살이하고 마찬가지다. 이 영구 임대 아파트는 주거 복지적 차원에서 이 사회가 감싸줘야 돼. 두 가지 흐름인데 이제는 주거 공급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에 이 주거가 어떻게 조우하게 할 건지, 그리고 또 구성원 자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나름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들은 단순히 살 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장 편하게 쉬어야 하는 집에서마저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만 하는 주거 약자들의 삶을 언제까지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대구 사례에서 보았듯이 재원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일 겁니다. 시사현장맥 여기서 마칩니다.